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날아든 쇳덩이에 맞아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자 처벌도 피해 보상도 없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난해 1월 여자친구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던 37살 차모 씨. 중앙분리대 너머에서 갑자기 날아든 쇳덩어리에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차 씨는 결국 숨졌고 유족들은 경찰 수사 결과만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이네, 지금. 날라오면서 팍 깨진 거. 먼저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인터뷰도 해주셔서 말씀도 저희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가해자가 명확히 없는 사고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 배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확정돼야 가해자 본인 또는 가해자가 그 차가 가입되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데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는 바닥에 떨어지는 거 밟은 거죠. 그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냐. 버스 운전자가 보이는데도 못 피했으면 그런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걸 떨어뜨린 사람과 버스 운전자 밟은 사람이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밤에 시속 버스가 100km로 달리다가 앞에 요만한 시커먼 쇳덩어리 그걸 미리 보고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전조등 불빛이 겨우 한 40m 정도 비춰질 텐데요. 1초에 28m를 갑니다. 40m 앞에 보였다 하더라도 1몇 초인데 도저히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이게 운 나쁘게 튕겨갖고 건너편 넘어간 거 버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왜 그런 것을 흘렸느냐. 흘리고 간 차, 떨어뜨리고 간 차를 찾아야 되는데 판스프링이 거기에 일렬 남바가 있다 그러면 그 차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쇳덩어리라면 그런 쇳덩어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차가 수만 대, 수십만 대가 지나갔을 텐데 어떤 차인지 찾는 것은 백사장에서 조그만 진주 찾는 거랑 똑같죠. 불가능이죠. 만약에 내 차가 흘리고 갔습니다라고 자수한다면 그렇다면 그 차의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가해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남는 것이 고속도로는 돈을 내고 다니는 곳인데 유료도로인데 내가 돈을 냈으면 도로를 안전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판스프링이 바닥에 떨어지게 했느냐. 떨어진 걸 빨리 치워야 될 거 아니냐라고 도로공사 측에 책임을 추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고속도로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있고요. 고속도로 수천 킬로미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판스프링 떨어진 걸 그때 바로 치우려면 철책선 지키듯이 10m 간격으로 사람들이 쭉 서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쓰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순찰을 한 2-3시간마다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도는데요. 돌면서 떨어지는 걸 보고서도 왜 못 치웠느냐. 그렇다면 도로공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안전순찰 차량이 방금 지나갔는데 10분 후에 오는 어떤 트럭이 흘렸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치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도로공사 측에서 순찰 돌면서 있는데 왜 못 봤느냐. 또는 지나가는 차가 여기 뭔가가 떨어져서 위험하니까 빨리 치워주세요 라고 연락을 받고 신고를 받고 그걸 치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았다면 그때는 도로공사 측의 책임이 있죠. 하지만 언제 떨어뜨린 것인지 모르고 아무런 신고도 안 들어왔다면 그때는 도로공사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피해자가 운이 나빴던 경우입니다. 운이 나빴던 경우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남는 것은 오로지 내 차에 내 자동차 보험에 자손 또는 자동차 상해 그런 특약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험 약관에 정해진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비해서 액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는 결국 피해자만 억울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막막하고 오로지 내 차에 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손이나 자상으로밖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피해자분을 오전에 만나고 왔는데 유가족분들을 손해보험협회라는 곳에 이제 상대방이 무면허이거나 뭐 무보험 가입자거나 그럴 경우에 손해보험협회에서 그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보장서. 네, 정보보장서.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서 거기서 보험금을 지급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고는 피해자가 운이 나빴던 경우이기 때문에 내 차에 가입되어 있는 자손보험금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고요. 그거 말고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차가 사고 냈는지 모를 때 또는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차일 때 정부에서 먼저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정부 보장 사업에 의한 보상이라는 건데요. 그건 책임보험만큼 주는 거고요. 근데 손보협회에서는 차대차가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갔다라든가 근데 그 차를 못 찾았을 때 그때 주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차대차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만일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그 차에서 떨어져 갖고 이 차를 때려서 그래서 운전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 차 때문이죠. 그런데 흘린 걸 조금 더 먼저 흘렸을 뿐이에요. 금방 5분 전에 그랬을 수도 있고 1분 전에 흘리고 갔을 수도 있고 지금 바로 튕겼으면은 되는데 1분 전, 5분 전에 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어떤 차가 떨어뜨린 거죠.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승객이 슬그머니 놓고 갔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달리는 차에서 떨어진 그 쇠판, 그 판스프링이 튀어서 사고를 냈다고 그러면 그 어떤 차인지 모르는 차, 그 차의 운행과 관련된 거죠. 따라서 정보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보험만큼은 보상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송해야 돼, 이거는. 근데 소송하면 이분들이 지금 소송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만에 하나 질 경우에 그 비용 감당이 그러나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1억 5천만 원 한도니까 그 1억 5천만 원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지. 그래서 소송 비용을 난린나손 치더라도 만약에 이 경우에 질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데요. 소송 비용 물어주는 게 1억일 때 480만 원, 2억일 때 680만 원이니까 한 600여만 원 정도? 600여만 원 정도는 리스크 감수. 부담할 거 각오하고 600만 원 대 1억 5천이면은 그것은 해봐야죠. 그리고 이분들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하는데 이 운전자가 조금 의외였던 게 자동차 사고라는 것도 차대차일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 내 차의 운행과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근데 내 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관련돼서 이 경우에는 지금도 그것도 똑같이 안 해준다는 거죠. 가해자가 없으니 가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버스 공제 측에 과실을 추궁하고 있는데 버스 공제도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 자꾸 여기에 책임을 물으면서 기다려라 하면서 보험금을 안 주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버스는 결국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 네. 공제는 물어줘야 될 지금까지 잘못이 수사 결과가 나온 없으니까 거고. 다만 이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이것은 어떤 차량 사고 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못 주겠다. 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까 그 정부보장사업 못 주겠다는 식으로. 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내가 운전 중에 뭐가 날라왔으니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운전해 가다가 잘못해서 졸다가 어떤 이 교각 같은 거 들이받아서 내가 죽었다. 그럴 때는 자손보험금 나옵니다. 자상 나와요. 근데 내가 가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증이 와서 푹 쓰러져 갖고 먼저 죽은 다음에 차가 불렀다. 그러면 이것은 교통사고와 무관하다. 그렇죠. 그래서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사고도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뭔가가 하늘에서 쇳덩어리 떨어져서 머리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다. 이 자동차 운행과 관련되지 않았어도 사고 날 수 있다. 그래서 못 주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보험사 측 입장. 보험사에서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러겠네요. 자손은 보통 3천, 5천, 1억이고요. 자동차 상해는 1억, 3억, 5억 그리 돼 있는데 그 자동차 상해는 액수가 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려고 버텨보겠죠. 버티고 결국은 이 유족들은 끝까지 안 준다고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항상 조심스럽죠. 이론적으로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얘기 들어보면 이겨야 될 것 같죠? 그러나 법원에서 예측치 못한 그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근데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그냥 말 수는 없죠. 인지 때는 별로 안 들어요. 다만 나중에 패소했을 때 상대편 변호사 비용 물어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냥 포기할 수는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금감원에 민원 넣어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먼저 소송 가기 전에 금감원에 민원 넣어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느냐. 그 판스프링은 어떤 화물차에서 떨어진 거 아니냐. 거기 지나가던 차 그 차를 못 찾으니까 결국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보유불명 차량 그 차의 주인이 누군지 운전자가 누군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뺑소니도 마찬가지요. 뺑소니도 도망가서 못 잡으면 누가 그랬는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것은 책임보험도 아예 안 들은 거랑 똑같아요. 차가 있으면 책임보험이 들었는지 아니면 종합보험 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어떤 차인지 모르니까 모든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만큼 물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의무보험이에요. 근데 어떤 차인지를 못 찾으면은 정부가 먼저 책임보험만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차를 찾으면은 정부가 또 대신 내가 물었으니까 내놔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보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보험만큼의 보상이에요. 차에 떨어져서 텅텅텅텅 튀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떨어져서 텅텅 튄 다른 차보다 밟았을 수도 있고요. 이번 사고가 뭐가 텅텅텅텅 하다 딱 서는 순간 버스가 받은 건지 텅텅 하는 걸 받은 건지 조금 전에 텅텅텅 하다 지금 막 한 10초 전에 딱 멈춘 걸 받은 건지 모르잖아요. 어떤 차에선가 떨어졌죠. 지금 텅텅텅텅 하다 부딪혔을 때는 교통사고고 떨어져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통사고 아니다? 이상하잖아요. 교통사고는 뻔하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인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 때문인지 모를 때는 정부가 먼저 해주고 찾으면은 구상권 행사하고 못 찾으면은 그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책임보험이라는 거, 정보보장사회 보상이라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예요. 사회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져야죠.